안녕하세요, 이상한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도를 높일수록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초등교사 하고 있는 평범한 34살 사람이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유튜브 영상을 찍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학생들의 안전도를 계속해서 높여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요즘에 학교에 지나친 안전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받아야 할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고 적어지는 체육 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전력 질주를 하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아프면 학교에 연락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전력 질주를 한번 했다고 해서 학생의 무릎이 아픈 것이 무리하게 운동을 시킨 학교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 질주 한 번을 못 버틸 만큼 신체적인 발달을 못 가져오게 만든 가정의 잘못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제일 안전하게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절대 뛰지 않고 걷고 친구들끼리 전혀 부딪힘이 없는 게임을 진행하고 공에 맞으면 다칠 일이 없는 탱탱볼만 사용하는 그런 체육 수업입니다. 이러한 수업들로 체육 수업을 들은 학생은 다치지 않는 체육 수업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체의 발달은 그만큼 더뎌질 것입니다. 저는 헬스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몸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매번 운동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더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횟수를 늘려서 해야 근육이 성장한다는 원리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으로 절대 다치지 않은 환경에서 학생들은 충분한 신체 발달이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칠 것이 두려우신 것은 알겠으나 그 두려움과 잔부상을 극복하면서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물속에서 적응력을 기르고 대처 방법을 배워서 사고가 났을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생존 수영 교육, 수영장에서 하는 생존 수영 교육,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험한 순으로 생각해보면 바다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으로 수영장,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를 대비한 교육적 효과는 정반대인 바다에서 하는 생존 수영 교육이 가장 교육적이고 학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하는 교육이 가장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이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 수영교육을 진행하는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면서 해결하는 과정 안에는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며 견디는 과정이 대부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일이지 부모가 개입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발전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전도를 높일수록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구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